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박재명 작가님의 팔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글 교실에서 만난 시와 치유, 꿈에 관한 이야기로 아름다운 감동을 자아내는 에세이입니다. 책에 손을 잡는 순간부터 글을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자작시를 만나게 됩니다. 또박또박 쓴 손글씨와 정성 들여 그린 알록달록한 예쁜 그림의 시화를 책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님이기도 합니다. 좋은 책을 써주신 박재명 작가님과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낭독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팔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를 쓴 박재명 작가님은 30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10년 일찍 퇴직합니다. 퇴직 후 교회의 한글 교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봉사를 시작으로 복지관에서 성인문예 교실 강사로 인생 2막을 펼치고 있습니다. 6년째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며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참된 행복과 보람을 마음껏 누리며 그 감동을 나누기 위해 팔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의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배울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평균 나이 80세의 주인공들, 어르신들께 선생님인 저자가 가르치는 한글 수업과 더불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헌신과 사랑으로 살아오신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애틋한 아픔을 이겨내고 한글을 배우며 한을 풀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가정을 고스란히 담은 어르신들의 시와 글이 눈물과 함께 가슴에 찐하게 다가옵니다. 숨김도 없고 꾸밈도 없는 어르신들의 글을 통해 늦가기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지식을 가르치러 왔다가 지혜를 배워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과 성차별, 문맹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순백의 꽃을 피워낸 인동초 같은 어르신들의 삶에 한글꽃이, 행복꽃이 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보여준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는 수치심에서 벗어나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작가님의 말대로 어르신들의 작품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르신들의 감동이 삶에 지친 우리 독자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그럼 책 속의 감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글 교실에서 만난 시와 치유, 꿈에 대한 이야기. 팔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박재명 지음.
행복꽃 이분순. 안동할매 나의 꽃이 피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한글꽃이 피었다. 좋은 친구들 만나서 웃음꽃도 피었다. 그렇지만 녹슨 머리를 뚫어낸다고 선생님의 고통은 말할 수 없다. 그래도 선생님의 가르친 보람은 있어 이제는 은행, 동사무소, 병원, 자신 있게 내 손으로 그뜬히 쓸 수 있다. 하루하루 가는 세월이 원망스럽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계속되면 좋겠다. 프롤로그. 지식을 가르치러 왔다가 지혜를 배워 갑니다. 노인복지관 수료식 날이다. 강단에 서서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낭랑한 목소리로 자신 있게 자작시를 읽어가는 백발의 늦가기 학생이 바로 나의 제자다. 앉아있는 수십 명의 다른 제자들도 자막에 띄운 글자를 눈으로 읽으며 눈시울을 적신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겨우 자기 이름 석자만 쓸 줄 알았던 학생들이 5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글로 쓴다. 뿌듯하고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떨려왔다. 30여 년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더 이상 학생과 교사 사이에 존경과 신뢰가 없어 공허함으로 지쳐 있을 즈음 암이 찾아왔다. 미련 없이 학교를 떠났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1년을 보내고 수술 후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이 회복되자 곧 무료함이 찾아왔다. 허탈감과 상실감, 무가치감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찾았고 고맙게도 문자 미득회자를 위한 한글 강좌가 주어졌다. 철부지 사춘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연세 높은 어르신들을 만났다. 나의 제자들은 70세 중반부터 90대 초반까지 다양한데 대부분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분들이다. 노인 학생 중 어린 시절에 학업을 조금이라도 했거나 비교적 젊은 분은 학력 인정을 받는 학교 또는 학원에 다닌다. 그러나 복지관에 한글을 배우러 오는 분들은 가장 연로하고 가장 학력이 낮으며 가장 여건이 열악하다. 평생을 까막눈으로 지낸 이분들은 뜻밖에도 글자를 모르는 불편함보다 자기 비하, 수치심 등 내면의 고통으로 더 힘들어 하셨다. 심지어 공부하러 다니는 것을 극도로 수치스러워하며 남에게 들킬까봐 숨어서 하고 있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충돌하고 갈등하며 대인관계가 어려웠다. 한글 공부보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였다. 이분들의 교사로서 나는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행복을 드리자는 학습 목표를 세웠고 그 꿈을 위해 오늘 여기까지 왔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기에게 행복꽃이 피어났다고 하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계속되면 좋겠다고 하신다. 선생과 학생이 함께 눈뜨는 이야기.
개인으로서는 힘들고 부끄러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한동안 무척이나 안타깝고 슬펐다. 이분들의 삶과 내 삶이 일정 부분 겹쳐서인지 어르신들과 동일시되어 몸과 마음이 억눌리는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이분들이야말로 가난과 성차별, 문맹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당당히 우뚝 서서 순백의 꽃을 피워내는 인동초 같은 삶을 사셨음을 깨닫는다. 나아가 어두운 과거를 잊고 현재 삶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무한 긍정의 에너지의 진정한 참모습을 발견한다.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간 까막눈으로 살아온 아픔과 거기서 벗어났을 때의 기쁨, 회복과 성장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른다. 점차 밝아지는 표정, 커지는 웃음소리, 정성 들인 옷차림새에서 어른들의 자신감을 발견한다. 부드러워진 말씨나 친밀하고 협조적인 대인관계 등 겉으로 드러난 변화를 보면서 비문해자가 문해자가 되는 것이 내면의 엄청난 변혁임을 깨닫는다. 새로운 자신과의 만남이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이리라. 삶의 변화, 정서와 경험의 내면적 변화는 자신이 직접 쓴 문학 작품에 그대로 반영된다. 나는 어르신들이 그동안 쓴 시와 일기, 편지, 생활문 자서전을 통해 정서와 감정과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해 왔는가를 그림 그리듯 썼다. 이 책은 숨김도 없고 꾸밈도 없는 어르신들의 글을 통해 드러난 늦가기 학생들의 아름다운 성장 이야기다. 또 어르신들의 행복을 찾는 이야기를 쓰는 가운데 그분들로 인해 내 삶에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써 내려갔다. 지식을 가르치러 왔다가 지혜를 배우는 어르신들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성장한 나의 이야기도 담았다. 이 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눈뜨는 이야기다. 야만적인 박해와 차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간성을 잃지 않으며 고난을 딛고 지금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 교만과 허영으로 우쭐대며 살고 있는 부끄러운 자상이 떠오른다.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불평만 일삼지 않았는지, 지나친 욕심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여성들을 완전히 불행 속으로 몰아넣었던 과거의 어처구니 없는 차별이 오늘날에도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편견 때문에 초라하고 작은 몸으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소외당하며 사는 사람들은 없을까. 이제 더는 우리 노인 학생들과 같은 불행한 집단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까막눈이다. 다시 태어나는 뜨거운 체험을 하지 않는 한 자기 눈을 덮고 있는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지 못하는 한 다 눈뜬 장님이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것이다. 그 장막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어르신들이 까막눈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면서 누리는 기쁨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도 눈뜬 장님에서 벗어나 새롭게 탄생한다면, 그래서 어르신들처럼
그 기쁨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1장 슬픈 이름 까막눈. 한글 공부 박옥조. 살면서 나는 언제나 남의 등 뒤에 서 있다.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다. 글을 모르니까 은행이든 어디든 글 쓰는 데 가면 안절부절 마음도 손도 떨고 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다. 우연히 찾은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다. 지금은 마음도 편하고 즐겁다. 자신이 생긴다. 조금 알 것 같다. 늦었지만 열심히 해보고 싶다. 휴대전화, 문자도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속 김순조. 한글을 모르는 내 마음속에 슬픈 드라마 같은 아픔, 절절히 가슴으로 느꼈다. 왜 진작 글을 못 배웠을까? 이제는 책도 읽고 간판도 읽고 길도 찾아갈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다. 언제나 등 뒤에 서 있었다. 지금은 글을 배우셨다. 이렇게 시도 쓰신다. 지난날 기나긴 비문의 시절의 아픔을 이제야 글로 토해낸다. 어르신들이 쓴 글을 통해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알게 되었다. 깊고 깊은 고민과 생각 끝에 그려낸 한 점 꾸밈 없는 글에서 그분들의 과거와 현재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어르신들의 일기나 시, 자서전은 비문해자가 문해됨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서와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언제나 남의 등 뒤에 서 있었다. 이유는 까막눈이기 때문이다. 글을 모르니까 어디든 글 쓰는 데만 가면 마음도 떨고 손도 떨었단다.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초조한 글쓴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어디 글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일까? 문자 생활이 대중화된 지금 어딜 가나 글 쓰는 일이다. 그러니 늘 고통의 터널 속에 있었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친구들은 가방 들고 학교에 가는데 자신만 못 가니 그 패배감은 또 얼마나 컸을까. 어두운 마음으로 살았단다. 이 말 속에 수많은 부정의 감정이 들어있다.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수치스럽고 화나고 괴롭고 이것을 슬픈 드라마 같은 아픔이라고 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아픔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였으리라. 나의 제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이다. 까막눈, 얼마나 슬픈 이름인가. 눈뜬 봉사라고도 한다. 요즘은 비문해자 혹은 문자 미득해자라고 하기도 한다. 모두 나의 제자들을 가리키던 이름이다. 자기 스스로 까막눈이라 기억 니은도 모른 채 살아왔다고 이제 어르신들이 문해자가 되어 글로 고백한다. 부끄러움을 무릅쓴 채. 학생들 중에는 멀리서 다니는 분이 참 많다. 오히려 복지관 주변에 사는 분은 드물다.
왜 근처에 있는 복지관으로 가지 않는 것일까? 여러 가지 사연과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끄러워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되어서 일부러 먼 곳으로 다닌다. 아는 사람이 교실 앞 의자에 앉아 있다고 바깥에도 못 나가고 화장실도 못 가는 분도 있다. 친구들이 무얼 배우러 복지관에 다니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힘들다고 괴로워하는 분이 많다. 심지어 어떤 분은 거짓말은 못하겠고 말을 안 하면 친구가 섭섭하게 생각해서 자기를 떠날까봐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서 차라리 공부를 그만두기도 했다. 못 배운 것이 부끄러워서 남 보기에 창피스러워. 한글 교실에 왔는데 또 못 배운 것이 부끄러워 한글 교실을 떠난다. 남 보기에 부끄러운 것이 배우는 이유이자 또 떠나는 이유가 된다. 우리 사회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부 못한 것을 더 수치스럽게, 더 창피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교육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학력 사회이다 보니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지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볼까봐 자기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 적절한 기회가 없어서 글을 배우지 못했을 뿐인데 개인이 게을러서 그럴 거라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 비문해자가 일반화된 나라에서는 이와 다를 것이다. 못 배운 한으로만도 버거운데 부끄러움을 견디며 공부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어르신들은 반발한다. 부모의 잘못이라고. 다른 자식은 공부시키면서 딸이라고 맞이라 살림해야 한다고 중간이라고 자기만 안 시켰다고 말이다.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전금주. 팔남매의 5번째. 가난하여 밥도 못 먹는데 학교는 어떻게 가나. 그래도 오빠는 갔다. 동생 돌보고 물 길러오고 밥하고 그것이 내 일. 나이 80에 복지관에 와 한글 배우고 글도 쓰고 내 이름도 쓸 줄 알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나의 수치심에게. 나의 제자들은 대부분 아들은 밥벌이 하는 존재로 딸은 얻어먹는 존재로 규정한 구시대의 희생자들이다. 그때는 공부하고 싶어하는 딸은 때리면서 말렸다. 반면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들은 끌고 와서라도 억지로 공부를 시켰다. 가난해도 오빠는 학교에 갔다. 동생 돌보고 물 길어오고 밥하는 것이 딸인 자기가 할 일이다. 밥도 못 먹을 만큼 가난한데 학교는 어떻게 가나. 하지만 오빠는 갔다. 어린 시절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해를 입었다. 부모로부터 거절당한 상처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다. 극도의 차별로 인한 고통 때문에 마음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시각이 자리 잡았다.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실제적이고 힘겹다. 때론 육체적 고통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른다. 어르신들은 글자를 몰라서 겪는 생활의 불편함보다 열등감과 피해의식, 분노와 원망, 수치심, 자기 비하 등 내면적 고통으로 더 신음했다. 어떤 분은 글자를 몰라도 되는
소가 부러웠다고 한다. 오죽하면 소가 부러웠을까?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수치심만큼 불편한 감정이 있을까? 이만큼 자신을 힘들게 하고 가족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 많은 신경증 환자의 밑바닥에는 수치심이 있다고 한다. 수치심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다 보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 지레짐작한다. 작은 것에 분노하고 섭섭하게 느끼고 자신감이 없고 의욕이 없고 남을 위할 줄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자식에게조차 주눅들어 살게 된다. 수치심이 그 원인이다. 비문해자들에게는 못 배운 것이 한이라는 그 한이 바로 수치심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한다. 글자도 모르는 내가 화장을 하면 뭐하노? 폐물을 몸에 걸쳐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욕을 해도 나는 글자도 모르는데 뭐 욕을 들어도 싸지 라고 생각했어요. 글자도 모르는 내가 그렇지라는 생각이 늘 귀신처럼 붙어 다녔다.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반대로 화장이나 치장을 하지 않으면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분도 있다. 마치 못 배웠다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듯 그것을 화장이나 화려한 차림으로 숨기지 않으면 들킬 것 같았다.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늘 불안하고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들었다. 선생님, 평생 노래 한번 불러보는 게 제 소원이라에. 한 번도 노래를 불러보지 못한 분이었다. 동요도 가요도 식사 후 노래방에 가자는 말이 죽으러 가자는 말로 들렸다. 이런 분이 바로 비문해자, 즉 문화 이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문자를 몰라서 일반 사회 문화를 받아들이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불편함과 심리적 고통을 견뎌야 한다. 이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면 바로 노래 교실을 찾는다. 마치 노래를 배우려고 한글을 공부한 것처럼 말이다. 신명 많고 가무 좋아하는 사람이 입 다물고 있었으니 장애 아닌 장애로 산 것이다. 실제로 자신을 장애인보다 더 불쌍한 장애인이라 생각한다. 장애인은 도움이라도 받지만 글 모르는 사람에게는 동정도 없고 무시만 할 뿐이라고. 그래서 더 고달프다고 눈물 짓는다. 다친 척, 안 보는 척. 서명, 잠금자. 서명하라고 한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은행과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남편과 자식들 등 뒤에서 살았다. 많은 세월을 답답하게 지냈다. 한글을 깨우쳤다. 이제 당당하게 은행 문 열고 들어가 카드 만들어 주세요. 내 이름 석자 자신 있게 서명한다. 지금은 내 홀로 살지만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난다.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투성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나라 잃은 서름을 겪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경험한 세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아픈 세대,
비란 간다고 학습의 기회를 놓치고 보릿고개 넘기 힘든 시절 소 꼴배러 다니느라 젖먹이 어린 동생 등에 업고 키우느라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까막눈. 흔히 말하는 눈뜬봉사. 이 시의 지은이가 바로 그렇다. 은행에 갔더니 또 서명하라고 한다. 도대체 서명이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비문의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것. 답답해서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가장 힘든 일은 관공서에서 서류 발급을 신청하는 일이다. 서명하라는데 서명이 뭔지도 모르겠고 물어볼 수도 없으니 발을 동동 구른다. 그 다음이 병원이나 은행 업무다. 소포나 등기, 수령도 회피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다. 물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렵고 힘들다. 어떤 분은 전세인 줄 알고 집을 구했는데 매달 돈을 달라고 하더란다. 월세였던 것이다. 이렇듯 그를 몰라 낭패당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는가. 사기당해 집을 날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실제로 친구가 도장을 찍으라고 하기에 글을 못 읽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었다가 집을 빼앗긴 분도 있다. 한 어르신은 글자도 모르는데 먹고 살자고 책 장사를 했다. 책을 사러 온 사람이 무슨 책을 달라고 하면 글자를 모르니 제목으로 책을 찾지 않고 그림으로 기억해서 찾아주었다. 빨리 안 준다고 화를 내면서 그냥 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한글 제목은 그나마 좀 나았다. 신동아처럼 한자로 된 잡지는 참 외우기가 힘들었다. 잘하는 일도 돈을 벌려고 하면 힘든 법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다른 어르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 갈 때에 늘 팔걸이를 하고 다녔다. 팔을 다친 척하면서 창구 직원에게 대신 써달라고 한다. 글자를 모른다는 말은 죽기보다 하기 싫었다. 그래서 은행에 갈 때마다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다고 장황하게 설명해야 했다. 지점도 바꾸어 가면서 멀리까지 가기도 했다. 직원이 의심할까봐. 늦은 편지, 박달막. 눈뜬 장님으로 결혼해 군에 간 남편에게 편지 한 장 못했다. 그 먹먹한 가슴 누구에게 말할까. 꼬부랑 할미꽃이 된 지금 돌아가신 남편에게 늦은 편지를 쓴다. 여보, 당신 참 장하구나. 칭찬 듣는 꿈을 꾼다. 군에 간 남편에게 새댁이 편지를 하지 못했다. 까막눈이라. 그 먹먹한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까. 남편에게 편지 한 장 쓰지 못한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다. 당장 어디 가서 한글을 배우고 싶었으나 그 시대에는 어디에서도 한글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편지하여 칭찬을 받고 싶었다. 어떤 칭찬일까? 잘 살아온 일, 아니면 편지를 잘 쓴 것. 서명하는 것조차 힘들고 등기 우편 받기도 어려운데 어찌 편지 쓰는 것을 꿈이라도 꾸었겠는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니 남에게 대신 써달라고 할 수도 없고 까막눈은 사랑도 남의 일이다. 망태기 최곡지. 나 어릴 때 가방은 망태기였다. 망태기 어깨 메고 풀풀 나는 먼지 속에 뒷동산 오르락 내리락 나무하며 자랐다. 세월 흘러 어느새
호호백발 되고 나니 망태기 매던 어깨에 자식들이 예쁜 가방 걸어주네. 이 늦가기 학생 간절히 부탁한다. 세월아 제발 멈춰다오. 이렇게 예쁜 가방 메고 오래오래 학교 다니게. 요즘 사람들은 망태기를 잘 모른다. 지프로 만든 옛날 가방이다. 주로 꼴을 베거나 밭에 수확하러 갈 때 가지고 간다. 지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먼지가 풀풀 난다. 좀 쓰고 나면 늘어나기도 한다. 글쓴이는 망태기를 메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나무를 하러 다녔다. 망태기 안에 솔방울이나 떨어진 솔잎, 흔히 갈비라고 한다. 를 주워와 땔감으로 썼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느라 공부를 하지 못했다. 이제 호호백발이 되고 나니 망태기를 걸었던 그 어깨에 자식들이 명품 가방을 하나씩 걸어준다. 사돈도 사다 준다고 한다. 망태기 매던 내가 명품 가방을 매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게다가 가방 속에는 땔감이 아닌 책이 들어있다. 신이 나고 행복에 겹다. 하지만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이제 겨우 공부를 시작했는데 세월아, 이 늙은 늦가기 학생이 부탁한다. 멈추어 다오. 공부를 좀 하게 해 다오. 어르신들은 이제 공부 못한 것보다 세월 가는 것을 한탄한다. 무정한 세월아, 제발 멈추어 다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세월을 원망한다. 어르신들이 쓴 시나 일기에 유독 이런 내용이 많다. 가는 세월이 무심하고 안타깝다. 붙잡고 싶지만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 노인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가는 세월로 인한 초조함이다.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자신만 못하는 것 같아 힘이 든다. 평생을 밥만 먹고 똥만 쌌구나 하고 한탄하신다. 마음도 닫고 몸도 닫고 있었던 지난 날이 후회스럽다. 조금만 더 젊었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다. 초조함과 후회와 자책이 발걸음을 더 더디게 한다. 복지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복지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배움이 있다. 알면 행복해진다. 집안 청소를 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무료 급식을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시대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이 복지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복지관에서는 비문해자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교육, 금융교육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최선을 다한다. 참으로 고맙고 기쁘다. 학교, 양령자. 나는 어릴 적에 공부를 하지 못했다. 어머니께 한없이 원망을 했다. 내 나이 70에 1학년, 2학년 공부를 한다. 70에 배우는 공부 무척 행복하다. 나는 오늘도 즐겁게 학교에 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재명 작가님의 팔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의 좋은 부분은 다음에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밤이면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끝까지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